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쪽은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죠?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부동산 정책주, 대선 정책주들이 오늘 좀 이제 움직였는데요. 대선주들이 옛날이랑 이제 조금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해드렸었는데, 여기 저녁 방송에도 문자번 회원들 좀 들으셔야 되니까, 대선주 중에서 오늘은 이제 부동산 이제 정책 테마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재료가 바뀌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이겁니다. 테마주는 재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적도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은 실적보다는 이제 재료거든요. 근데 그 재료가 막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뀌는데 10년 전하고 다르고 또 5년 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바뀌는데 제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오늘 요걸 좀 얘기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부동산 정책주 범행 방향이나 이런 것들 쭉 얘기하면서 시황을 잡아드렸는데, 장 끝나고 나서 분명히 이게 뭐라고 이제 포장을 할 텐데 뭐라고 포장할까라고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원래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또 바뀌겠죠.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또 같이 드릴 테니까 낮에 한번 들으셨던 저기 라이브 회원들도 더 제가 내용을 보강을 했으니까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얘기 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니까요. 자,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이제 시황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으로 잘 끝났는데, 그거하고 이제 테이퍼링 얘기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침체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네. 예, 황금선어머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여기 유튜브 쪽도 그렇고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일단 이제 시황부터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날 되게 잘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우지수는 0.6% 상승으로 끝났고요. 신고가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더 잘 가거든요. 보시면 다우지수는 거의 뭐 횡보하고 있죠, 그죠? 큰 신고가 없이 그냥 횡보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가 지금 이제 금요일날 1.2% 급등으로 끝나면서 신고가 갱신했죠, 그죠? 미국이 뭐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급락한다라고 했지만 속임수였죠. 우리나라 언론에서 포장한 거죠. 네. 미국은 신고가 잘 나고 있고요. 네. S&P 500 지수도 신고가 잘 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정책을 담당하는 연준의 의장인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영어로 얘기를 안 해드리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직역 말고 의역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총괄하는, 즉 테이퍼링을 할까 말까 그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말로. 네. 때 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상황 봐서 할 테니까 그냥 신경 그만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 금리 인상을 언제 할지는 경제지표 봐가면서 알아서 천천히 할 테니까 나중에 좀 때가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오늘 요쯤에서 마치고 집에들 가시죠. 그랬습니다. 아주 비둘기적으로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개인들 뭐 금리 인상하면 난리 난다 그러더니 안 나잖아요, 그죠? 네, 원래 이렇다니까요. 미국 연준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편안하게 네,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네. 손절하신 분들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죠? 네. 갑자기 조용필 씨의 그 한오백년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한반의 이 세상.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그죠? 네. 손절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뭐 이런 테이퍼링 관련된 얘기를 매일 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두 달에 한 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매집하시고 종목들을 좀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근심 걱정 하실 시간에 연구를 하세요. 근심 걱정이 많은데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잔머리만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얘 똑같잖아요, 그죠? 네, 저기 뭐야 고수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죠? 네. 하수들도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수들은 그 고수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이 없으면 그냥 원래 가던 대로 가는 거고, 만약 이게 좀 문제가 되겠다 싶으면 약간 포트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포트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겠어요? 약간 미세 조정을 하겠죠.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수는 부지런해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시간을 잘 보낸단 말이에요. 하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잔머리만 써요. 무슨 얘기냐면 조정 오는 거 아니야? 급락하는 거 아니야? 나 손해보는 거 아니야?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물타기, 불타기, 손절했다가 1, 2 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다 털려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움직이다가 다 털려요. 왜 그러냐면 하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잔머리를 써요. 여러분들이 하수건, 고수건, 중수건 간에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초보라고 안 하죠. 초보들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고요. 하수는 뭐냐면 초보는 아니에요. 초보하고 하수는 달라요. 네. 맞죠, 그죠? 네. 초보랑 하수는 다르다니까요. 초보는 잘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고, 하수는요 많이 해봤는데 맨날 그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 굉장히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력이 좀 많이 부족하신 거죠. 실력이라기보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죠. 하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하수는 그렇습니다. 고수는 잘 받아들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수는 안 받아들이고 자기 고집대로 다 하려고 하는 게 하수예요. 제 말에 동의하시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뭔가 좀 느껴지시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의 차이가 있기야 있죠, 그죠? 네. 그런데 겸손한 거하고 교만한 거는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그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겸손하신 분들이 아무튼 많이 배우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결과도 항상 좋아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하수들처럼 잔머리 쓰지 마시고요. 그냥 가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되게 단순해요. 그냥 앞만 보고 가시면 돼요. 가끔 뒤도 돌아보시고. 네. 지금은 그냥 앞만 보고 하세요. 그 말들한테 왜 말 그 안 돼 있죠? 네. 옆에 보지 말라고, 그죠? 네. 왜 그렇게 했겠어요? 네. 앞만 보고 가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이제 미국 얘기는 여기까지 해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는 약간 흔들릴 수 있어요. 이것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약간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 뭐냐면, 이제 원래 요번에 투매 나오기 전에 테이퍼링 뭐 그런 얘기 나오면서 투매 나오기 전에 이만큼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테이퍼링 얘기 나왔을 때 급락했었죠.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월달 있죠, 요거 왜 빠졌는지 아세요? 요거하고 요거 아시는 분? 그때 요거 왜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네. 잘 보세요.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을 쫓아낸 다음에 급등한 거예요. 공매도 아니에요. 공매도는 요거예요. 날짜가 5월 직전까지 공매도고 그 뒤에는 공매도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우려? 뉴스에서 자꾸 인플레이션 우려 거기서 나오니까 개인들이 털렸어요. 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얘기 좀만 더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왜 그렇게 떨어지겠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 인상하면 되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십시오. 너무 짧게 얘기 드렸나요? 인플레이션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거는 시장에 돈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조정한다고. 자,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줄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그죠? 타고 다니던 차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죠? 네.
주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도망가요. 금리 인상한다고. 미치는 거예요. 남 얘기 같죠? 잘 생각해보세요. 내 얘기가 아닌가. 이때는 공매도 한다니까 털려. 그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우려된다니까 뉴스 보고 털려. 인플레이션이 아직 크게 진행도 안 됐어요. 시작된 건 맞지만 아무튼 인플레이션 또 온다고 해서 또 털려. 여기 오니까 또 이제 금리 인상하니까 또 털려. 다음에 이제 뭘로 털리시겠어요, 이제. 이게 안 맞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금리 인상인데, 인플레이션 할 때는 왜 손절을 하며, 그럼 금리 인상할 때 왜 손절하냐고요. 손절하다가 끝나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답답해서 얘기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예요? 하수예요. 그냥 뉴스 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빨리 가난해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여기서 왜 빠졌는지 지금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 안 나실 거라고. 그럼 이거는요, 한 2달 지나보세요. 기억 안 날걸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거를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직업이니까 이게. 그쵸? 이걸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기억 못하시는 게 정상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나중에 2, 3개월 지나면 기억 못할 거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는 얘기죠. 아셨죠? 자, 아무튼 이제 지수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까지 들어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집 나갔다가 잠깐 집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요? 예, 낮에 했던 얘기인데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바로 올라가든지 옆으로 돌리다가 올라가든지 약간 눌러도 올라가든지. 1, 2, 3이에요. 이해되셨죠? 결론은 똑같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가느냐, 옆으로 살짝 돌리다 가느냐, 눌렀다 가느냐. 3가지인데, 자,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1번이 나오면, 별로예요. 왜냐면, 지수가 이렇게 빨리 급등해서 바로 신고가 나면 누가 갈까요? 네, 대형주가 가겠죠? 코스닥 대형주. 네. 코스닥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기분이 조금 좋으실 수 있지만, 대부분 중소형주 위주로 하시죠? 여러분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1번을 별로 원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대형주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중소형 개별주들이 반등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이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지수가 급등 나오기를 바라는 건 초보 중에 왕초보예요. 지수는요, 여기서 안 떨어지기만 하면 돼요. 크게.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로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냐면 더 이상 하락이 안 나오고, 즉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르죠.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버티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가만히 있지만 종목들은 하나 둘씩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제 손절 안 하고 버티신 분들 손실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겠죠. 그죠? 마데카소를 바르지 않았는데 내 손바닥에 있던 살점이 좀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다시 이제 새살이 솔솔 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세력이 지수가 안 빠지네? 그러면 이제 종목들도 급등을 좀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매집된 종목들은 수익도 많이 나실 거고. 좋죠? 네. 3번은요? 네, 3번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번에 만약에 지수가 떨어진다면,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살짝 떨어졌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살짝 떨어지면요, 지지난주 금요일이나 지난주 월요일쯤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의 거의 바닥이었죠? 그렇죠? 네.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살짝 꺾이면 어지간하면 종목들은 더 이상 안 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목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있다가 이제 투매가 나와서 떨어졌어요. 지난주에 떨어졌죠? 네, 떨어졌어요. 여기는 5,000원이었는데 네, 좀 세게 떨어져서 4,000원까지 떨어졌어요. 반등이 조금 나와서 4,500원에 있어요. 자, 여기서 지수가 이제 살짝 떨어진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게 4,000원 끼고 떨어질까요? 1번.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짝 이만큼 떨어졌다 다시 올라올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상세하게 알려드리죠? 그렇죠. 여기 무수TV 쪽 여기 회원들이 여기 보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기는 거의 오답을 안 찍어요. 2번입니다.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1번처럼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뭐 1번 찍으신 분들도 잘 몰라서 그러신 거니까 요번에 확실하게 배워두세요. 네. 거의 이렇게 갑니다. 이 케이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력이 지수 한 코스닥 지수 한 이제 2%나 3% 급락시키잖아요.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조정 오나요? 아우 진짜.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녹음기 산다고. 녹음기.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녹음기라고 있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내가 돈을 못 벌게, 내가 주식으로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은요, 누구냐면 내 속에서 나한테 말 거는 놈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여기서 쓰죠. 네. 내가 부자가 안 되게 자꾸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 나쁜 놈은 세력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한테 말 거는 놈이라고. 그게 누구냐면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누가 자꾸 말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 얘기 한번 했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팔까 말까 자꾸 생각하시면 누가 말 건다니까. 일단 팔아다 다시 사면 되잖아. 아니면 이제 막 이렇게 떨어졌어요. 손절했다가 더 떨어지면 다시 살까? 자꾸 생각 많이 하시면 누가 말 건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누가 말 건다니까요.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누가 말 건다니까요. 그래, 그렇게 해봐. 네. 고놈부터 잘라버리세요. 네. 고놈이 가장 위험한 놈이니까. 자꾸 생각 많이 하시면 누가 말 걸어요, 진짜로. 네. 해보라고.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우리 회원들 다 팔았거든요. 근데 다물 멀티미디어 털린 그 회원이 있어요. 문자반에. 여기서 그랬대잖아요. 팔으라고. 전 팔으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대화한 거예요. 본인 생각하고. 팔을까 말까. 손절했다잖아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손절을 왜 해요, 이게. 그죠? 손에도 별로 없었는데. 수익 났다가 눌렀다가 그래서 잘라버리면 되겠어요. 오늘 한 80%에서 90%까지 수익 났어요.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 많이 하시면 털린다니까요. 그래서 지수를 미리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설령 떨어져도 생각 많이 하지 마시라고. 갑자기 지수 얘기할 때는 아시죠? 살짝 흔들릴 수 있어요. 그냥 갈 수도 있고. 결론이 뭐예요? 이렇게 가든 올라간다 이거예요. 1번보다는 2번, 3번이 낫다 이거예요. 개별주 위주로 하시니까 요즘에. 그쵸? 네. 2번, 3번이 좋은 거예요. 네. 털리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지 마시라고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대선주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자, 대선주에게 바로 해드릴게요. 이제 지수에게 그만하고. 네. 대선주들이 그 예전에 그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선주 잘하는 법? 네, 그 강의 언제 했었죠? 대선주 잘하는 법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차트 기법 무시하고 급등하니까 너무 기법에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잠깐만 이 영상을 내가 찾아볼게요. 재료가 자꾸 바뀌니까 나중에 그걸 알고 하셔라. 재료가 바뀐다. 그죠?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4개월 전에. 여러 개 해놨네. 여기 무스TV 쪽 올려놓은 거 같고, 이게 볼게요. 잠깐만요. 요거 나중에 시간 나시면 보세요. 안 보신 거 있으면 아마 여기였을 거예요. 6월달하고 작년 거고 4월달이 있죠 여기. 네. 요거랑 요거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무소TV 유튜브 쪽에 가서 보시면 유튜브, 첫 번째가 뭐냐면 차트 기법 너무 의존하지 마셔라. 그 다음에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라. 그런 얘기 했던 거 있잖아요. 그 마지막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로가 자꾸 바뀐다. 자꾸 바뀐다 그랬잖아요. 대선 테마주들은 옷이 한계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있죠. 그거는 재료가 뭐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고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 대선 테마주들은 재료가 자꾸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오늘 그걸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대선 테마주는 옷이 여러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개. 여러분들 옷 하나만 입지 않으시죠? 그죠? 네. 옷이 여러 개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저기 옛날에 고대 때는 옷이 한 벌밖에 없었대요. 서민들은. 네.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그거 빨아입고. 네. 옷이 재산 1호였답니다. 재산 1호. 먹는 거 다음으로는 이제 옷이 재산 1호였대요. 요즘에 이제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옷이 여러 벌이 있는데, 이 옷을 옛날에는 대선 테마주들이 한 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2개, 3개, 4개, 5개 이상인 것도 있어요.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봐도 기가 막히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저도 몇 달 전부터 재료가 자꾸 바뀌니까 알고 하셔라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제가 봐도 기가 막힙니다. 요랬다가 저랬다가 싹싹싹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가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에서 이제 범양건영을 안 좋게 얘기했죠. 왜냐면 신용 위해서 몰빵 치는 개인들, 이 사람들 캐리 소프트 가지고 이제 장난질하다가 그 좀 망했던 쪽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범양건영 같은 걸 추천을 많이 했어요. 이거 서정 기전을. 그래서 제가 안 좋게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게 지금 오늘 급등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자, 급등 나왔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라이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재료가 바뀌어서 신고가 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안 날 것 같은데 나게 되면은 그때 상황 와서 또 얘기를 해드리겠다.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급등이 나왔느냐. 자, 보세요. 조정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솔직히 세력이 매집을 다시 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금방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모든 차트 기법을 무시하고 올라올 때는 이유가 있겠죠. 모든 걸 무시하려면 재료가 그만큼 세면 돼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재료가 세면 다 무시할 수 있어요. 더블멀티미드 원방테크로도 수익 많이 났지만 앞에 매물대 다 무시했거든요. 그 뭐냐면 재료가 엄청나게 세서 그래요. 회사를 판다든지 아니면 무상증자하고 200%, 100%도 아니고 200% 한다고 하니까 그냥 다 무시하고 급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어요. 뭔지. 자, 분석을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들으셔야 돼요. 범양건영이 이낙연주 아니었나요? 맞아요. 이낙연주를 알고 계시죠, 그죠? 범양건영이 이재명 기본주택 수혜주를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오늘은 뭔 줄 아세요? 오늘은 윤석열 테마주예요. 이해되세요? 이재명도 됐다가 윤석열도 됐다가 이낙연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오늘은 윤석열이래요. 근데 보다 내가 기가 막혀갖고 웃었어요. 윤석열이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씨가 한 얘기 때문에 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라고 얘기하면 좀 뭐하니까 이름을 살짝 바꿔놨더라고요. 자, 보세요. 보면 기가 막히다니까요. 제가 좀 설명하면서 웃잖아요.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주식이 보면 이런 게 더 재밌어요. 범양건영 차트를 띄워볼게요. 범양건영 참고로 저희 방에서 요번에 120% 수익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예전에 매수한 게 6월 말에 샀으니까. 잠깐만요. 수익 120% 난 건데 아직도 72%를 안 바꿔놨는데 6월 3일에 추천했어요. 그 다음에 6월 29일. 네, 이때는 이제 뭘로 추천했죠? 이재명으로 추천했죠? 네, 추천은 여기서 했어요. 바닥에서. 그래서 나중에 추가 급등 나왔을 때 10,000원 근처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잘 팔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 안다고요. 바닥에서 이제 바뀐 거 알고 이낙연 씨에서 이재명 씨로 바뀐 거 알고 선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근데 최근에는 저도 이걸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왜 그랬는지 빨리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자, 보세요. 왜 바뀌었는지 보자고요. 여기 급등했던 거 보이시죠? 이평선을 지워드릴게요. 파동이 지금까지 이제 3번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다음에 쉬었다가 2번 갔죠. 요거는 뭐냐면 이낙연 씨 인맥주였어요. 네,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도 이거 저희 방에 수익 냈었어요. 여기서 이제 급등한 이유는 요까지 간 거예요. 요까지 간 거는 뭐 때문에 갔냐면 이재명으로 간 거예요. 한 번, 2번, 파동기력 비슷하죠? 3번, 그죠? 여기는 이재명 정책주로 갔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말을 좀 천천히 할게요. 기본주택, 네, 수혜주 대장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이제 뭐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폭락 나왔어야 돼요. 원래는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주말에는 항상 정치인들이 뭘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든지 사고를 치든지 하여튼 뭐 호재가 나오든지 뭘 한다니까. 주말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재명 씨는 이런 말을 했죠. 세종시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에 집무실 제2 집무실 만들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종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윤석열 씨는 뭐라고 했냐면 부동산 이제 이분의 정책이 이제 정책 1호가 발표가 됐는데 부동산이에요. 윤석열 씨가 여태까지 직접 대놓고 정책 발표한 거 없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놓고 딱 발표한 게 부동산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이 가장 1순위로 나올 거라고.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자가 뭐냐면 이분은 이제 보수 쪽이죠. 보수니까 보수의 특징은 뭐냐면 세금 감면입니다. 그래 민주당은요. 세금 올리죠. 이거 알고 계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이거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거기 세금 올리고 여기 세금을 깎아주고 세금 올려서 나눠주는 게 민주당이고 세금을 깎아줘서 기업이 잘 되게끔 경제 잘 되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그죠? 네.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보수 쪽이에요. 서로 이제 정책이 다르죠. 네. 누가 옳다 나쁘다 떠나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안 바뀔 거예요. 아무튼 윤석열 씨가 이제 보수 쪽이니까 세금 감면 정책을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뒤에 잘 들어보세요. 해설해 드릴게요.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년층한테는 그죠? 네. 무상 그러니까 기본주택 개념이죠. 네. 기본주택 개념으로 역세권에다가 뭐 20만 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 얼마를 공급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번은 뭐냐면 세금 감면하고 1번이 세금 감면이고 2번은 뭐냐면 주택 공급을 확 늘리겠다. 민간 주도로. 네. 기본주택은 아니에요. 주택 공급을 확 늘리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20, 30대 청년층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겠다.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키워드입니다. 세금 감면은 요거 이제 넘어가시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택 공급을 확 늘리겠다. 민간 주도입니다. 근데 이재명 씨는 기본주택이죠. 이게 약간 다른 거예요. 공공이 이제 저기를 하느냐 아니면 민간 주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인 거 뭐예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재밌습니다. 이 주택 공급 늘리는 거는 보수 쪽 정책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냐면 청년층한테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늘려주겠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뭐예요? 이재명 씨 쪽하고 겹치죠. 이재명 씨 쪽하고 겹쳐요.
다시요. 겹쳐요. 왜 겹칠까요? 이거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이 됐고 그냥 빨리 종목이나 줘 이러시면 안 돼요. 종목을 들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아니 사실 수 있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라니까요. 청년층 그 정책을 보수 이제 윤석열 씨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목돈이 어디 있어요? 목돈이 어딨냐고. 진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저런 정책을 냈을까? 목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0대, 60대 중장년층은 이제 집이 있으시거나 뭐 여력이 있으니까 그죠? 뭐 세금감면을 좀 해드리면 좀 편안하게 좀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 주택에 사시든지 뭐 재테크를 하시든지 그죠? 파시든지 좀 편하실 거 아닙니까? 편하게 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주택 공급 늘려주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청년들은 돈이 없잖아요. 집값은 많이 올라가고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도와줘야죠. 그래서 보니까 정책을 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겹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네, 2번 쳐주시고요. 이해되셨나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유승민 씨하고 홍준표 씨가 공격을 많이 하던데 제가 가만히 해봤어요. 전 윤석열 씨 싫어합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왜 저걸 흉내를 냈을까? 돈이 없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도와줘야지. 20대 30대 보고 세금 감면해준다고 하면 그게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뭘 갖고 있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죠. 고개가 이제 끄덕끄덕해지시죠.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세금을 내죠. 살 돈이 있어야지 주택 공급을 늘렸을 때 뭐 사죠.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겹친 것 같아요. 물론 이쪽 표를 또 공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낸 것 같습니다. 오늘 겹쳤어요, 두 개가. 그래서 간 거예요. 왜냐면 주택 공급, 기본주택 요게 이제 겹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윤석열 씨의 정책, 부동산 정책주의 우두머리는 처음에 등장한 거는 신혼종합개발입니다. 요거예요. 처음에 등장하기 시작한 게 여기에요. 모르시죠 이거? 여기에요. 여기는요. 다른 걸로 갔어요. 정부 정책 수혜죠. 현 정부 문재인 잘 보세요. 네. 이따 기사 하나 보여드릴 건데 보문서 할까요 지금? 네, 보문서 하죠. 잠깐만요. 네. 이거부터 얘기하고 있다가 범용 관련 들어가 볼게요. 재밌습니다. 이거. 이런 걸 모르고 하시니까 이제 답답하신 거죠. 잠깐만요. 이런 얘기 해드리면 도움 되시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 잠깐만요. 이런 거 누가 풀어서 설명해 주겠어요? 그냥 이거는 참고하세요. 이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참고할 만한 거 하나 갖고 올게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조금 도움은 되실 것 같아서. 자, 일단 읽어드릴게요. 이거 화면이 잘 안 겹치네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시죠? 네. 요즘에 어르신들이 TV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일부러 크게 해드렸어요. 네. 왜 이렇게 크게 하지?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보셔가지고. 네. 자,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12월 말에 급등을 했는데 뭐라고 그래요? 윤석열이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근데 1월달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대감. 이거는 뭐예요?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책주 아닙니까? 그렇죠. 10일 지났어요. 1월 29일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택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 예, 이게 그린벨트 해제 수혜주예요. 근데 누구예요? 현 정부죠. 재밌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월 1일 또 급등하죠. 신고가래요.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 때문에 2월 2일 날도 신고가죠. 그 다음에 3월달이 됐어요. 3월달이 되니까 뭐라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발표를 했겠죠. 해제 발표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소멸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3월달 되니까 뭐라고 하냐? 윤석열 씨가 사표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표를 3, 2, 3, 4, 4일날인가 썼을 거예요. 3월 4일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LH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이제 국민들 이제 뚜껑 열렸어요. 이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랬더니 급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가 서울시장이 이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윤석열 테마주로 변신합니다. 다시 계속 급등하니까 계속 윤석열이래요. 다시 보니까 이재명 윤석열 공동선두래요. 윤석열 그죠? 3월 달은 내내 윤석열이었어요. 그죠? 윤석열 지금은요 5개월 지났죠? 5개월 만에 급등을 했는데 잘 보세요. 윤석열 씨가 정부 정책을 발표해서 급등을 했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윤석열이라고 써있나요? 여기에 윤석열이라고 없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수혜주로 바뀌었죠. 사람 이름이 빠졌죠. 이게 범용건영이 오늘 급등한 이유예요. 윤석열 씨 입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테마주는 급등을 하는 게 맞는데 신원종합기업은 이렇게 급등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까 12월 달이 언제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서는 윤석열, 여기는 정부정책, 문재인 정부정책, 여기는 윤석열, 여기 그냥 됐고요. 여기는 이름이 빠졌어요. 그냥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 공급 확대 수혜주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빠졌죠. 세력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건수만 있으면 잡아서 올릴 거라고. 잡았어요, 건수.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 내달려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아침에 바로 상한가 갔어요. 원래 주인이 이 테마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윤석열이잖아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이해되셨죠? 원래 이 테마주의 주인은 윤석열 테마주의가 아침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달렸어요. 쫙 날랐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범양건영은 주인이 누구예요? 범양건영의 주인은 누구예요? 윤석열 씨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까 이낙연 씨나 아니면 이재명 씨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기가 막힙니다. 세력은 천재라니까요. 세력 욕하시면 안 돼요. 여긴 더 심플해요. 자, 범양건영입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작년 올해 6월달 올해 6월달에 급등을 했는데 요 기능을 활용하니까 되게 좋네요. 상한가를 갔죠. 6월달에 왜 갔어요? 이재명 기본주택 정책 관련 수혜주 중에 대장주죠. 상한가를 갑니다. 우등월입니다. 그 전에 이낙연 씨 거였거든요. 근데 이재명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 날도 이재명. 그 다음 이제 열흘 뒤에도 이재명으로 가야 되는데 누구래요? 갑자기 이낙연이래요. 대선 지지율 급등 소식에 이낙연주로 급등한다. 상한가 갔네요. 이낙연이래요. 참 잘 바꿔요, 그죠? 이 정치 테마주들도 정치인들 닮아가는 것 같아요. 10월 13일 그 전날 상한가 나왔으니까 다음날 초급등 있겠죠? 저희가 아마 이쯤에서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선주자 양자할 대결에서 처음으로 우세했다. 누가요? 이낙연 씨가. 그래서 갑니다. 자, 8월 3일이죠. 8월 3일에 잠깐 들었다 놨죠. 다시 이재명이래요.
기본주택 100만원 이상 공급 바람. 이틀 뒤에 또 급등하니까 이재명이에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요.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 자, 이름 빠졌죠? 이름 빠졌잖아요. 그죠? 이낙연 단육, 이재명 단육 이름 빠졌잖아요. 윤석열이라고 하긴 좀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이재명, 이낙연으로 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그러면 이상하니까 이렇게 바꾼 거 아닌가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바꿔놨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옛날 여기는 이낙연 씨였어요. 그러다가 진짜 안 갔거든요. 구덩이 파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기죠. 여기까지는 이재명, 여기는 이낙연, 그죠? 다시 여기는 이재명, 여기는 윤석열 씨 입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차마 이름을 못 붙이고 그냥 주택 공급 수혜주의예요. 그래서 급등시켜버린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장중에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물론 이해는 가죠. 회원들한테 설명을 했으니까. 회원들한테 쭉 설명을 해드리고 라이브 회원들한테 설명해드리고 장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장 끝나면 이제 뭐 세력이든 알바든 누가 이제 포장을 하거든요. 오늘 이거 왜 올라왔다고 딱 이제 포장지를 딱 포장을 해서 이제 내놔요. 범양건요 오늘 뭐 이래서 올라왔습니다. 그 포장지가 뭐냐면 이름 싹 빼고 주택 공급 확대 수혜주예요. 네, 그래서 올려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으면 네, 7번 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재밌으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세력은 천재라니까요. 네. 융통성 진짜 좋아요. 그죠? 네, 이름을 싹 빼더니 우리는 이재명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택공급과 관련된 거라서 저희는 그냥 그래서 올라왔을 뿐이니까 노여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천재들이에요. 이분들 저기 세력 관두면은 저기 어디 포장하는 그런 쪽에 취직하시면은 이분들 그냥 대성하실 거예요 진짜. 제가 세력을 이거 안 하죠, 그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포장의 달인들이에요. 머리 나쁘면 포장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세력한테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혀. 제가 회원들한테 항상 말 조심하는 게 있어요. 이건 안 좋다. 그러나 세력이 바꿀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도 고집 부리지 말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거 후발주라도 사야 된다. 그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내일은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또 뭘로 바꿀지. 경험이 짧은 주니분들은 제발 부탁드리는데 혼자 하지 마세요. 어설픈 사람하고 같이 하지도 마시고. 주변에 그 자칭 고수들 있죠. 자칭 고수. 그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도 설명 못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 이낙연, 그죠? 네. 여기는 다시 이재명, 지금은 이름 없어요. 그냥 대선 정책주래요. 이름 안 달아줘. 그쵸? 이렇게 해놨어.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범양건영 말고 그 뒤에 후발주자들이 지금 다 매물대에 걸려서 못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신혼종합 개발도 보여드렸죠. 자, 그러면 서비스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프롬 파스타 어떠세요? 세종시 괜찮으면 1번 찍어보시고요. 네. 뭐 10시가 다 9시가 다 돼가는데 좀만 더 하죠. 프롬 파스타 어때요? 프롬파스 해드릴까요? 프롬파스트가 지금 세종시에 대장 역할을 하고 이제 있었잖아요, 그죠? 프롬파스 봐드릴게요. 오늘 올라오다가 이제 마치 무슨 저기 감전된 것처럼,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참 그래요. 감전된 것 같아요, 감전. 여기가 이제 악성 매물대 그 자리거든요. 딱 닫자마자 감전되면 어떻게 돼요? 징 그러면서 이제 왜 좀 잘못되잖아요, 그죠? 감전된 것 같아요. 여기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박스권 여기 하단이거든요. 닫자마자 감전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프롬퍼스트인데 재료가 오늘은 차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재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을 하셔도 이거 못 따라옵니다. 저는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고 실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세력들이잖아요, 그죠? 네. 자, 프롬퍼스트가 급등 언제부터 했냐면 최근에 이제 작년 마지막 급등했던 게 여기 7월달인데요. 이때부터 급등을 시작했어요, 세종시 관련주들이. 이때는 여당에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국회의장도 얘기하셨고 이낙연 씨도 얘기하셨고 그다음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문을 떼고 처음에 죄송해요, 순서가 여기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때 고종목이었거든요. 여기 처음에 이제 그 박범석 국회의장이 입을 뗍니다. 세종시 관련주에 다른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세종시 관련주의 다른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헌 관련주입니다. 개헌. 왜냐하면 개헌을 해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 한 번에 그러면은 국회의사당이라도 좀 옮기자. 이렇게 개헌. 개헌 수혜주라고도 불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박범석 국회의장이 처음에 이낙연 씨가 뭐라 그러구나. 이낙연 씨가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이낙연 씨가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세종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들었다 놓더라고요. 처음 나왔던 음봉이 이거예요. 상태에서 보여드릴까요? 시간 많으시죠?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이때 보조목이었다니까요. 들고 있었어요. 처음에 들었다 놉니다. 왜 이랬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 당시 이제 그 급등을 했는데 이낙연 씨가 먼저 한마디를 했어요. 세종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겠다고. 이 당시에는 이제 그 국무총리셨겠죠, 그죠? 국무총리 국회의원이었죠, 그죠? 당대표 이제 되기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후에 아무튼. 자,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급등합니다. 제 기억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게 왜 급등했냐면 날짜가 7월 17일이죠. 자, 제헌절이에요. 아시죠? 제헌절. 제헌절에 누가 한마디 했겠죠? 누가요? 국회의장님이 한 말씀 하셨죠. 개헌을 꼭 해야 되겠다고. 좋은 뜻으로.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세종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 당연히 뭐 7월 17일 날 제헌절인데 그죠? 네. 그 국회의장 그분이 한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냥 세력들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얘기만 해라. 이 당시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부동산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제 이낙연 씨가 한마디 하시고 그때까지는 이재명 씨보다 이낙연 씨 지지율이 되게 좋았어요. 아세요? 그때는 이낙연 씨가 아니었어요. 이재명 씨가 아니라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좋았어요. 유력 대권 후보가 한마디 하셨고 이틀 뒤에 제헌절날 국회의장이 한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와서 언론에서 자꾸 시끄러웠고 국민들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 뒤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나서서 그렇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해야 됩니다. 세종시로 이전을 해서 뭘요? 수도를 이전해서 서울시 집값을 떨어뜨려야 된다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이 줄줄이 하루 걸러서 매일같이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기억하시나요? 1년 전인데 계속 얘기했습니다. 서울시 집값이 이상하다고.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가를 띄워 올려주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셨죠. 물론 세력이 뭐 그렇게 이용해서 올린 거겠지만요.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긴 조정을 받습니다. 왜냐면 하도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이제 막 그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주가가 먼저 뛰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 집값이 뜁니다. 그 뉴스 보신 거 기억나시죠? 그때 그 수많은 정치적인 발언들 때문에
세종시 집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세종시 집값 뛴 것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 종부세 이제 많이 얻어받으셨죠? 그랬어요. 그렇게 몇 달 하시다가 11월 달에 올라옵니다. 자, 11월 달부터 뉴스 나온 것 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정도의 기억력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다 기억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들고서 달달달 외우라고 하면 저도 자신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저한테 이제 메모지 주고 외우라고 하면 전 못 외울 것 같아요. 수많은 종목 어떻게 그걸 다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한번 해봤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진짜. 제가 매매를 했다는 게 아니라 조만간 매매 안 합니다. 리딩을 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단타쟁이들은 절대로 이거 기억 못해요. 잠깐 얘기 좀 해드릴게요. 초단타만 치지 마세요. 단기 매매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단기 매매만 초단타만 치시면 이런 거 절대 기억 못해요. 맞으면 저기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맞지 않나요? 네. 이런 걸 기억하고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면서, 그죠? 네. 그때 융통성 있게 대응도 하고 실수를 하면, 그죠? 왜 실수했는지 좀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시는 건데 초단타만 치거나 단기만 하시면요 이런 걸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기억 못 한다니까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 끝나요.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11월 달이 됐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죠. 11월 달에 급등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4월 달에 급등을 했고, 자, 11월 달에 왜 급등했을까요? 밑에서부터 보시면 되겠죠. (11월 달에) 급등을 하죠. 더불어민주당 국회 세종시 이전 방안 검토 소식 속에 급등했대요. 잠깐 급등에다 떨어졌어요. 쉬고 있었어요.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4월 달에 여기 보시면 급등을 시작합니다. 다시 4월 말이죠. 왜 급등했을까요? 서울시장에서 보수가 이제 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보궐선거에서 이제 보수가 많이 이겼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씨 애니농률이나 덕성, 웅진 같은 테마주 인맥주들의 그 고점이 4월 8일, 10일 전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하기 시작했냐면 원자력 관련주,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메가MD 같은 일자리 정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겠죠. 그래 가다가 나중에 뭐가 가요? 예, 윤석열 씨. 윤석열 씨가 고향이 저기 부모님 고향이 충청도죠. 부친 고향이. 그러니까 뭐예요? 그때 막 충청도 관련주도 많이 갔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갑니다. 뭐라고 포장을 했냐면 포장입니다. 윤석열 국가균형 발전 정책 수혜주. 자, 이낙연 민주당 테마주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윤석열 테마주로 바뀌었죠? 쭉쭉 갑니다. 네.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다시 또 신고가가 나죠. 뭐라고요? 위력 대선 후보 세종시 대선 조직 출범 소식서 같다고. 슬슬 사람 이름이 안 나오죠. 네? 8월 23일 날 지난주죠. 네, 지난주에 급등을 했어요. 세종시 국회 문헌 근거법 마련 소식 속에 국민의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재명 씨가 지난주에도 세종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지난주에도 했었고 겹쳤어요. 이거는 이재명 씨도 되고 윤석열 씨도 돼요. 그리고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주말에 그 이재명 씨가 세종시 제2 집무실 만들겠다고.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설령 만든다고 해도 거의 안 가겠죠. 지금 대통령도 뭐 광화문이나 어디에다가 뭐 하나 만든다고 했는데 안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보수에서 얘기를 했어도 저는 똑같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낮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재명 씨도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세종시 국회의사당 분원 설치 개정안 통과. 어디에서요? 국회에서. 이거는 뭐냐면 여당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야당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그게 뭐예요? 누가 얘기하든 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정리하면 어때요? 옛날에는 차트 보면서 얘기하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민주당 계열이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어요? 4월달 여기죠. 여기는 뭘로 바뀌어요? 보수, 윤석열로 바뀌죠. 4월달 차트입니다. 더 올라갔죠. 그때 어떻게 돼요? 뒤섞여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섞여 있어요. 이해되셨죠? 설명을 쭉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이해가 가는 듯 하면서도 어렵죠, 솔직히. 여기서 종목을 한 3개만 더 얘기해드리면 아마 머리가 아마 이렇게 되게 더 아프실 수 있어요. 이쯤에서 끝낼게요. 더 해드리면은 이제 여기가 어디지? 막 그러세요. 여기가 어디야? 더 헷갈리실 거예요. 대선주가 쉬운 게 아닌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비유를 들어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대선주를 매수하면 벤츠의 그 승차감처럼 이제 편안하게 수익내실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다. 경운기다.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내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기억하시죠? 경운기라 그랬잖아요. 경운기. 벤츠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경운기라니까요. 최고급 가죽 시트에 벤츠의 그 가죽 시트 뭐 그런 최고급 시트가 아니라 그냥 그 고무 뭐라고 해요? 고무바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고무바라고 있어요. 고무바. 두꺼운 그냥 고무 타이어 그냥 쪼개놓은 것 같은 거. 그걸 칭칭칭 감아놓은 게 경운기 의자예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네, 편해요. 어떤 지형에서도 그죠? 네. 아주 그냥 허리도 안 나가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러겠어요? 이걸 모르시고 하니까 자꾸 바뀐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드릴게요. 결론이 뭐냐면 정책주가 이제 앞으로 많이 갈 거예요. 자 보세요. 딱 이제 9월달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추석 딱 한 달 안 남으니까 대번 정책을 막 윤석열 씨도 막 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게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뭐 이재명 씨 떡볶이 얘기 나오고 지금 떡볶이 얘기도 안 나오죠. 떡볶이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윤석열 씨도 막 그랬고 그죠? 네. 결국에는 정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사람은 지금 것만 보면 안 돼요. 옛날 것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미래를 이렇게 더듬어 가는 건데, 그렇죠? 네. 지금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만 생각하세요. 지금. 미래를 생각해서 주식 투자를 선택하셨으면서 지금 것만 생각하든가 아니면 내일 것만 생각해요. 눈앞의 것만. 그래서 이제 과거 얘기를 좀 해드리면 꼭 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제가 인간이라고 할게요. 욕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과거 거 누가 설명 못하냐고. 데리고 와보세요. 설명 하나 못해요. 맨날 그냥 내일 것만, 내일 주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쭉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프롬파스트, 범양건영 이제 지금 3가지 얘기했죠. 이거하고 신원종합개발.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들은 이제 이 설명을 제가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는 우리 라이브 회원들한테만 얘기하지 전입방송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드려요. 근데 지금 여기 문자반 회원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종목들 잘 수익내게 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네. 당분 이 얘기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저만의 노하우인데 이것도. 근데 이런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딱 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가서 꼭 질문이 돌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 신원종합개발은 보통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일 사도 될까요? 네? 오늘 상한가니까 이제 못 샀을까요? 내일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범양건영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똑같아요. 내일 들어와도 될까요? 목표가 얼마까지 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프롬파스트는요. 저기 물렸는데 더 사도 될까요? 본전 오겠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십시오. 뭐냐면 이분들은 모든 게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 내일 되면 또 오늘 내일 이렇게 하시면 평생 거기에서 못 벗어나십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좀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회원가입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전에 멘탈부터 좀 바로 잡으세요. 저희는
저희는 회원들이 이렇게 뭐 다양한 회원들이 섞여 있지만 저희 저희 회원들의 멘탈이 되게 세요. 멘탈이 되게 세거든요. 실제로 우리 제가 회원들 자랑 좀 한번 할게요. 저는 뭐 자랑할 게 별로 없고 지수율이 급락하는데 네. 라이브 회원들이나 단톡방 있죠? 유료 단톡방이 또 따로 있거든요. 유료 단톡방도 마찬가지고 사실 무료 단톡방도 똑같았어요. 이번에 네. 누구 하나 힘들다고 글친 회원이 없었어요. 여기 정회원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십시오. 이럴 때는 이제 다 찍으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글친 사람 있습니까? 힘들다고? 없잖아요. 유료 단톡방에도 글 하나 안 올라왔어요. 오히려 이제 우리 처음처럼님 비롯해서 우리 또 지리사님이나 그죠? 기수네올님, 제우스님도 그러셨고 특히 우리 돌멩이님 그죠? 네. 가시가시님도 그러셨고 다 좋은 말씀도 한마디씩 해주셨잖아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금방 지나간다고 회원들 힘내시라고 그죠? 네. 기존 회원들이 글도 많이 써줬거든요. 문자반 회원 중에 너무 힘들어서 한두 명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있지만 네. 문자반 회원들도 이번에 잘 견뎠어요. 네. 라이브 중에 아예 글 하나 안 올라오고 멘탈이 그만큼 강합니다. 회원 되게 많거든요. 예, 멘탈이 그만큼 강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결은 하나예요. 이거 다 겪어봤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손절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수익이 나네? 이걸 겪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도망가세요? 술집? 아니면 뭐 어디 토론방? 게시판? 뭐 이런 데로 뛰어가시죠. 유튜브? 왜냐면 물어보려고 내 종목 괜찮은지 손절해야 되는지 내일 더 빠지는지 막 그런 거 물어보러 뛰어가시죠. 저희는 이렇게 급락 나오잖아요. 그래서 회원들이 어디로 뛰어가는 줄 아세요? 네. 은행으로 뛰어가요. 은행으로. 아니면 가족한테 뛰어가요. 돈 좀 줘. 네. 저희 회원 중에 저는 이제 부부끼리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운데 제 집사람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운데 저희 방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볼 때마다 진짜 부럽습니다. 약간 증시가 폭락이 들어오면 옆에서 사모님이 돈을 주는 분이 있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딱 떨어지면 뉴스에서 뭐 폭락이 들어왔습니다. 주식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 딱 돈 들고 있다가 딱 주더라고요. 반대로 신랑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당신이 다 알아서 하라고 나 믿는다고. 저 여자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부럽더라고요. 저희 회원들은 글로 뛰어가요. 돈 구하러. 여러분들은요. 손절하고 술 마시러 가시잖아요. 유튜브로 가거나. 그죠? 차이점이 그런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레벨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맨날 그냥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생각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 누가 말 건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네. 별의별 이제 시험을 다 잡아드리는데 자꾸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럼 누가 자꾸 말 걸어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이것도 다 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옛날에 생각이 참 많았거든요. 네. 생각 많이 하면 이상하게 결과가 안 좋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생각 많이 하면 진짜 결과가 안 좋습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대선주는 꼭 기억하세요. 네. 첫 번째, 저희 추석 전이니까 대선주 하셔야 됩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차트 기법 무시합니다. 아셨죠? 네, 차트 기법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하긴 한데 이건 너무 의존하시면 털려요. 세력이 이거 여러분들이 쓰는 기법을 거꾸로 이제 활용해서 여러분들 털거든요. 두 번째가 뭐겠어요? 뉴스나 계좌 자꾸 열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생각 많아지니까. 아셨죠? 차트 기법, 뉴스 계좌 이런 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의지하지 마시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네, 대선주는 재료가 막 바뀌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반바지 입었다가 긴 바지 입었다가 반팔 입었다가 가디건 걸쳤다가 벗었다가 막 그래요. 재료가 자꾸 바뀌어요. 그럼 뭐를 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검색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속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데 대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 주의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가 이거예요. 검색을 많이 하지 마세요. 독이에요, 독.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 마지막으로 웹스하고 자연광경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서 SOC 정부정책 윤석열 씨 정부정책 기대감으로 갔던 게 자연광경과 웹스도 있거든요. 솔직히 신원종합개발보다 그죠? 네. 자연광경이 더 많이 갔어요. 상한가도 2개 나왔고 시원시원하게 잘 갔다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겠어요? 웹스? 여기서 이만큼 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하나도 안 갔죠. 궁금하시면 8번 찍어보세요. 얘기해드릴까요? 아, 이건 저도 이제 피곤해서 원하시면 해드리고 아니면 넘어가고. 왜 급등을 안 했을까? 궁금하시죠? 자연광경은 아침에 시초가는 4%에서 이제 떠서 출발을 했고, 웹스는 아침에 7% 정도에서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보이시죠? 아침에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왜냐면 윤석열 씨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런데 웹스하고 자연광경은 왜 못 갔을까요? 첫 번째, 재수가 없어서? 아닙니다. 두 번째, 뭐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이상한 얘기 그만할게요. 재수가 없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안 간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정책을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딱 보는 순간 눈치를 챘었어야죠. 웹스하고 자연광경이 급등했던 이유가 뭔데요? 도시 재생이거든요. 재생은 뭐예요? 있는 거를 잘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그 시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도시에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그 개념 아닌가요? 제가 도시건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불가하지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재생, 한마디로 재활용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윤석열 씨가 얘기한 건 뭔데요? 공급 확대. 이거랑 이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간 겁니다. 오히려 저쪽에 건너편에 있던 범연건영하고 덕신하우징이랑 KD나 일성건설이 잠깐만, 우리도 되긴 되는데 우리는 원래 이씨 관련주인데 윤씨 관련주로 붙여도 되나? 어떡하지? 그러다 넘어왔어요. 이름을 딱 떼고 우리도 주택공급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고 넘어온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지금 반대편에 있던 테마주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38선을 괴뢰군이 넘어온 거지, 북한군이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거라니까요. 네. 그 정도로 오늘 재밌었어요. 넘어오면 안 되는데 넘어온 거예요. 정작 웹스하고 자연광경은 안 갔죠.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공급 확대와 여기는 도시 재생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씨가 주말에 발표했던 게 범연건영하고 일성건설이나 덕신하우징은 데리고 갈 수 있었는데 겹치니까요. 이거 안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간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럼 궁금하시겠죠? 그러면 또 그러시겠죠. 끝난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선을 보면 처음에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한번 이 큰 틀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대선 후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그래요. 저도 시황을 이제 큰 것부터 잡거든요. 네. 큰 틀부터 얘기해주고, 그죠? 네. 그리고 세부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청년들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할 거고, 재원은 이렇게 할 거고, 구체적인 부주는 이쪽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주택 공급만 얘기하고 기존 이제 도시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요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좀 뽑아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오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웹수 이 왼수 같은 게 아침 7% 뜨더니 가지도 못하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하시면 병나요. 네이버에 유튜브에 백날 쳐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주나. 해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걸 찾느라고 얼마나 생고생하시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또 매일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셨죠? 네. 어지간하면 들어오세요. 목 아파 죽겠어요. 문자반 회원들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전형 좀 하세요. 목 아파 죽겠어요. 저희 방에 문자반 회원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문자반보다 라이브 회원이 3배 많아요. 라이브 회원의 대부분이 다 뭐 진짜 전업 투자자일 것 같죠? 저희 방에 전업 투자자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직장인이 80%예요. 라이브 회원의 80%가 직장인이고 문자반의 직장인 비율은 50%가 안 돼요. 오히려 라이브에 직장인이 더 많아요. 왠 줄 아세요? 라이브 들으니까 직장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녹화 방송 다 남겨놓으니까. 어지간하면 전향하세요. 네, 라이브로. 네. 그러시면 여태까지 녹화 남겨놓은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편하시잖아요. 그죠? 네. 라이브 쪽 회원이 많은 이유가 편해서 그래요.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니까요. 오늘 낮에 얘기했던 거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이거는. 네. 저녁에 얘기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저도 제 노하우를 밤에 얘기 안 해요. 이거는 노하우 축에 끼지도 않는 거예요. 진짜 노하우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밤에 하겠습니까? 자세한 얘기는 낮에 하고 밤에는 그 일부만 갖고 와서 하는 거예요. 10분의 1 정도. 왜냐하면 문자반 회원들 신이 잡아드려야 되니까.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다 들어오세요. 네. 상황이 좀 소액이다 그러시면 이제 문자반에서 들어오시고 문자반에서 문자들이 또 열심히 따라하시면 더 잘 돼요. 네. 아무튼 제발 좀 들어오세요. 왜 자꾸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어떻게 다 매일매일 다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종목도 뽑아야죠. 이게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죠. 찾아야죠. 또 제가 일요일날 유튜브 무소TV 유튜브 쪽에 영상 올려드렸죠. 요즘엔 시간에서 순환매가 돌아요. 시간에서 순환매가 도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또 그것도 왜 급등했는지 찾아야 되고 웹수가 왜 갔는지도 모르고 왜 안 갔는지도 모르고 이 나쁜 놈 욕만 할 게 아니라 생각을 잘 해보세요. 대선주는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도 모르셨잖아요. 경운기인지 벤츠인지. 경운기라니까요. 경운기예요. 근데 대선주로 수익 내는 길은 벤츠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경운기 타고 가야 돼요. 경운기. 그만큼 아주 지형이 거칠어요. 경운기는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바닷가도 갈 수도 있고요. 보세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들어오세요. 혼자 하실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 그 대선주로 수익 내기 가장 좋은 게 추석 전후입니다. 추석 전후고 추석이 끝나고 나면 미리 얘기드리지만 대선 후보들이 약간 정리가 될 겁니다. 지지율 낮은 사람들 정리가 되고 이제 유력 후보들끼리 남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선주들이 약간 뭐냐면 약간 조정이라는 게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폭락한다는 의미의 조정이 아니라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리밸런싱. 서로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죠. 균형을 맞춰서 또 갈 거예요. 언제까지요? 뭐 대선 끝날 때까지 가겠죠. 어쨌든 올해 돈 많이 벌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했던 얘기를 아마 어떤 데서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여러분들 길 못 찾아요. 전문가는 두 가지만 얘기를 끊을게요. 전문가가 왜 필요하냐면 첫 번째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구체적인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앞에 사고가 났는데 오해하실래요? 얘기도 해주고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요즘에 내비도 많이 똑똑해졌죠, 그죠? 네. 뭐 운전하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해드린 게 뭐냐면 새로운 정보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그겁니다. 네. 그 얘기해드린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전문가 역할. 뭐냐면 영양사. 영양사가 뭐예요? 식단 조절하는 거죠. 식단 짜주는 사람이 이제 영양사죠. 요즘에 저희 이제 큰아들이 이제 중학교로 들어왔는데 중학교 와서 이제 결혼 좀 늦게 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인데 점심에 이렇게 밥 나오는 거 보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메뉴가. 되게 잘 나와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종목 추천도 저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전문가가 종목을 뽑을 때, 그죠? 네. 똑같은 것만 뽑는 게 아니라 영양가 있게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한 종목의 비중이 많이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들도 모르시게 편식하시는 거예요. 편식한 사람이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양가 있게, 그죠? 네. 골고루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편식하시는 것도 뭐 이제 본인들 선택사항이니까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골고루, 그죠? 네, 골고루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겠죠. 네. 근데 이제 뭐 몇 종목 하실지는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회원들 보유 종목 수가 다 틀려요. 무슨 얘기냐면 회원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물어봐요. 성향이 어떠시냐고. 왜 물어보냐면 뭐 간첩이라서 이렇게 간첩 같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물어봅니다. 뭐 좋아하시는 건지. 영양사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하세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볶음밥 주면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물어본다니까. 성향이 어떠신지. 비빔밥을 좋아하는지 볶음밥을 좋아하는지 국에다 밥 말아 드시는 거 좋아하는지 여쭤봐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얘기를 해드려요. 이렇게 하시라고.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본인께 잘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다. 본인 성향 참고해서 하셔라. 그 종목수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종목은 똑같아요. 종목은 똑같은데 대신에 비중 조절은 본인에 맞게 편안하게 해드리게끔 해드립니다. 회비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비싸죠? 왜 비싸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AS 들어오자마자 바로 AS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보유 종목 진단 싹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좋아하시는지 물어보잖아요. 대기업 제품을 제가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AS를 잘해주거든요. AS 정말 잘해줍니다. 왜겠어요? 물건 살 때 그게 왜 비싸겠어요? 거기 AS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거 아시는 분들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다 아시죠? 그죠? 대기업 제품이 비싼 게 AS 거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장나면은 요즘에 대기업은 왕대접해줍니다. 고객님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싹 해주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돈 당당하게 받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내셔야 됩니다. 주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게 해줍니까? 처음부터 이제 고장 안 나게 잘 만들지만 문제가 생기면 얘기해 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업데이트. 그죠? 업데이트 해드리고 영양사처럼 종목 뽑고 추천하고 계속 설명해 드리잖아요. 낮에 라이브 방송이 왜 회원이 막혔어요?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래서 오늘 이랬고 저랬고 우리가 이건 못 샀지만 우리는 이제 이걸 샀지만 못 산 것도 있다. 다 살 수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사요? 대정주가 또 있는데 사지는 못했다. 돈이 우리가 다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면 종목 한 수백 개 사야 되거든요. 못 산 것도 얘기해드리고 회원들 관심 갖고 보다가 실력도 느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회비가 다른 분들보다 비싼 겁니다. 종목도 좋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다물 멀티미디어 있죠? 수익 내고 다 팔았어요. 원방테크가 이거 지난주에 팔았죠? 네. 원방테크 85% 수익 내고 팔고요. 그리고 수익이 크죠, 그죠? 딱 한 달 갖고 있었어요. 7월 12일, 8월 17일 딱 한 달이죠, 그죠? 네.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오늘 다 팔았어요. 두 번에 나눠서 던졌어요. 8월 2일 날 샀고 8월 거의 말일이죠? 딱 한 달 걸렸지 않습니까? 스윙으로 윤석열 테마주를 추천했는데 맞아요. 근데 최대 주주 변경 하면서 점상한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점상한가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풀렸어요. 9시 4분에 째려보고 있다가 바로 던져버렸어요. 절반 매도하고 한 5분 6분 뒤에 안되겠다 싶어서 다 팔아버렸어요. 어디에서 팔았겠어요? 꼭대기에서 팔았어요. 수익이 80%에서 90% 넘게 하시면 되죠. 평생 다 다쳐보세요. 이 수익이 나나. 그리고 요번에 투매 나왔을 때 이게 들었거든요. 사자마자 20% 수익 났다가 약간 떨어졌다 갔어요. 손실 마이너스 살짝 났다가 본전이 오겠으니까 늦게 사신 분들 기준으로 사신 분들 3,100원에 사신 분들도 있고 나머지 살짝 눌렀다 갔어요. 손절 못하게 멘탈 잡아드렸고 여기서 수익을 챙기거나 그런 건 안 했어요. 다 팔지 않았다고요. 여기도 멘탈 잡아드렸고 수익 내잖아요. 최근에 종목들이 그렇게 박살이 나고 멘탈이 나가도 붙들고 수익 내잖아요. 아까 우리 회원들이 왜 그렇게 잘 이겨내는 줄 아세요? 이거 한두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아 별거 아니구나. 개인들 털어내려고 테이퍼링 뉴스 내보내서 개인들 잘라낸 거구나. 이게 맞구나. 바닥에서 사서 초단타보다는 단기 조금 하면서 그죠? 스윙으로 가는 게 맞구나.
이런 수익은 이런 수익을 계속 내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손실 없어요. 왜냐하면 이기는 게임만 하니까. 근본적으로 손절을 안 하는데 어떻게 지는 게임을 하겠습니까? 자꾸 이기는 게임만 하는데. 맞죠? 네. 들어오세요. 이거는 신호탄일 뿐이에요. 뒤에 센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할 때는 뭐겠어요? 종목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시장도 안 좋은데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라고 하겠습니까? 네. 언제 회원 가입하면 제일 좋냐면요. 네.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 없을 때 제발 그때 들어오세요. 나중에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그러면 고생 별로 안 하시고 손해난 거 다 회복되실 수 있어요.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재료들이 많이 바뀐다는 거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좀 그만하시고요.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네,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돌멩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죠? 라이브 형 가입하시면 기존의 녹화 방송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것보다 더 상세한 설명들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오늘도 푹 주무시고요. 이제 내일이 화요일이죠. 내일 저녁 8시에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